우선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성보호, 모성보호라고 많이 들었는데 이 모성보호 3법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그 개정과 관련한 인사팀에서 다루어 인사팀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또 궁금해할 만한 실무적인 이슈 그리고 고용지원금 개편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성보호 3법 또는 육아지원 3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흔하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근로기준법과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통 줄여서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남녀고평법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다음에 고용보험법. 요 세 가지의 법률의 내용을 우리가 합쳐서 보통 모성보호 3법 또는 육아지원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성보호 3법이 이제 오는 25년 2월 23일 열흘 남았죠. 2월 23일자로 대부분의 내용의 그 시행일이 도래하게 돼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이제 2월 23일부터 시행이 될 거고, 그리고 1월 1일자 또는 작년 10월 22일자로 시행되고 있었던 내용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이제 이걸 관리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모성보호 3법 개정 사항을 이제 다음과 같이 표로 좀 요약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법이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우리가 10월에 강의안을 하나 촬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중간중간에 25년 1월 1일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틀 전에 입법 예고가 돼서 이제 국무회의 의결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담아왔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연차휴가 산정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서 저희가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개정 전에는 우리가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요 세 가지만 출근한 것으로 그 연차 유급 휴가의 출근율을 산정할 때 출근 간주되는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육아휴직 기간은 사실 전체를 우리가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이제 쉬는 기간인데 이 기간은 전체가 출근 간주가 되는 반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래서 회사에 나와서 단축 근무를 한 시간은 우리가 비례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비례적으로 연차가 삭감되는 점에서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과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 간주 기간에 추가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비례해서 부여하지 않고 전체 만약에 8시간을 6시간을 8시간을 근무하다가 6시간으로 단축했다면 다 8시간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고요. 이 내용은 이제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산휴가 규정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출산휴가 일수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 대한 케이스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기존 90일에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로 확대가 된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도 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대상이 되는 임신 기간이 임신 12주에서 36주 이후였다면 지금은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해서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을 조금 확대를 했죠. 그리고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유사선 육아에 관한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전에 국무회의 의결이 돼서 아마 2월 23일자로 이제 같이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전에는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라면 5일까지, 그다음에 임신 기간이 12주에서 15주 이내라면 이제 유산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했었는데 임신 초기 단계의 유사산 휴가 부여 일수를 확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주를 없애고 15주까지는 통으로 1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초기 단계의 그 유사산 휴가 부여 기준이 확대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같아서 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출산휴가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출산 전후 휴가 그리고 유사산 휴가만 국가가 유급으로 며칠간을 지원을 해줬다면 이제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급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같이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출산휴가 급여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미수가가 확대되면서 이전에는 미수가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출산휴가 일수도 미수가의 경우에는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미수가 경우에도 그 원래 미수가 출산 100일을 전체적으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한테는 급여 유급으로 지급하되 우선 대상 지원 기업이 아닌 경우, 즉 대기업인 경우에는 그중에 40일만 한도로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원래는 이제 10일에서 그중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5일이었죠. 근데 우리가 20일로 확대가 되면서 그 20일 전체가 유급으로 보장되도록 그 급여가 그리고 그 기간이 확대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난임치료 휴가 급여가 확대되면서 이거에 대해서도 난임치료 휴가 기간 6일 중에 최초 2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유급으로 지원을 해준다. 요 제도는 전부 다 25년 2월 23일, 열흘 뒤부터 시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급여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휴가 일수와 그 휴가의 사용 방법, 그런 내용에 관한 개정법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많이들 다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은 우선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 기간을, 10일의 휴가 기간을 부여했고, 그리고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했고, 1회에 한정해서 분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개정되고 나서는 이제 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고지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청구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그 승인을 받아서 허용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겠다라고 고지를 하면 뭐 이제 좀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근로자의 그런 권리를 조금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가 변경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지하는 경우에는 20일,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에 사용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1회 한정해서 분할하던 거를 3회로 그 기간이 분할 기간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난임 치료 휴가 같은 경우에도 3일에서 6일로 확대됐고 기존에는 1일에 대해서 유급이 2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의 비밀 유지 의무가 신설이 되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가 따로 없었는데 이번 개정법을 통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게 됨으로써 이제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사실을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라는 제도를 조금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10월 20일, 작년 10월 22일부터 시행 중이었다는 내용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많이들 벌써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1년 이내에 사용할 수도 있었고 2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 가능했다면 이제는 일단 원칙은 1년이지만 요 세 개의 사유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은 6개월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되는 경우 또는 한부모 가정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님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제도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도 내용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통합적으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딱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사가 아무런 승인이나 뭐 아무런 뭐 회신이 없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된 건지 내가 이제 당장 내일부터 당장 뭐 그 몇 달 이후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난처한 경우가 있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좀 실무적인 내용을 이제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이제 육아휴직을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는 서면 또는 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우리 문자 메시지 같은 전자적인 방식도 가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고지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자가 애초에 신청했던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그 지난달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